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과학하고 영양학 부분들은 상당히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과랑 제빵은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이나 이제 특징을 조금 외웠으면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상당히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흐름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같은 것끼리 완전히 외우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문제는 60문제 중에 한 10문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암기하신 후에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 가장 많은 시험 문제 나오는 가장 보편화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요게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 체내 광합성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은 당질과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인 섬유소가 있습니다. 당질은 소화가 되지만 섬유소는 체외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내 흡수 형태는 당질이 포도당인 글루코스 형태로 분해돼서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의 탄수화물은 전분, 섬유소, 페토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밑줄 친 것들은 중요하게 체크하셔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탄수화물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탄당, 6탄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당류는 하나인 단순당입니다. 가수분해되지 않은 단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져 있는 대로. 그래서 탄소수에 따라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으로 구분되며 5탄당과 6탄당은 주로 천연 제품의 천연 원료에 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탄당, 6탄당은 천연 재료죠. 그래서 식물계의 페토스로 형태로 존재하며 강한 환원력,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탄당은 동식물계, 그러니까 동물의 젖이나 아니면 식물에 있는 식물계에 분포되어 있고요. 강한 환원력, 또 5탄당과 6탄당은 같은 강한 환원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효모에 의해 발효가 됩니다. 효모에 의해 발효되지 않는 5탄당하고 효모에 의해 발효되는 6탄당. 그래서 6탄당은 발효가 되는 거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는 거는 식물계에서는 이렇게 있다라고 5탄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계에 의해서 발효가 되지 않는 거는 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 우유에도 들어있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가수분해되지 않는 단순당이라고 되어 있고 5탄당, 6탄당은 주로 천연계에 존재해서 5탄당은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지만 6탄당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효모에 의해서 발효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죠. 자,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 한 가지의 당입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의 당.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의 분해 요소는 치마제. 이렇게 쭉 외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신 부분들은 가급적 꼭 외우신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 6탄당, 포도당, 치마제. 이렇게. 그 다음에 구성성분은 동물 혈액의 0.1%, 포도의 20% 함유. 융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온도에서 카라멜이 됩니다. 자, 환원당이고, 자, 감미도는 나중에 한 번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당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즙, 꽃, 혈액 등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 포도당, 치마제 이렇게 봤습니다. 6탄당이고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단당류입니다. 또 단당류 중에 과당입니다. 과당이고 치마제입니다. 과당은 과일이나 꿀에 존재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이눌린 설탕의 가수분해로 얻습니다. 설탕이 가수분해되면서 인해서 과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해성이 크고 결정화가 어렵습니다. 강한 흡성, 조해성을 갖고 있고요.
점도가 포도당과 자당보다는 약하고 환원당입니다. 과당은 환원당, 치마제 분해효소 환원당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미도는 이따가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과당, 치마제, 과일이나 꿀의 존재, 그 다음에 용해성이 크고 결정화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또 단당류입니다. 갈락토스. 갈락토스 치마제고요. 분해효소는 자, 세 가지 다 분해효소는 치마제 있습니다. 갈락토스는 유당의 구성당입니다. 포유류의 유집에 존재합니다. 포유류의 젖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체내의 흡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감미도가 낮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보다 단맛이 덜하여 물에 잘 녹지 않고요. 환원당입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거랑 같이 과당하고 같이 환원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한 부분들은 꼭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당류입니다. 이당류는 당이 두 개인 당입니다. 포도당, 갈락토스 또는 포도당 뭐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자, 이당류는 메가당, 엿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 단위는 포도당, 메가당은 포도당 두 가지 당으로 구성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효소는 치마제가 아닌 말타제라고 되어 있고요. 엿기름 뭐 있죠? 발화 중에 공류에 존재하는 물엿 또는 식혜 제조 시 엿기름 넣죠.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산효소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됩니다. 자, 포도당으로 쉽게 가수분해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내 전분을 소화하는 중간산물로 존재하고 이것도 똑같이 환원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미도는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쭉 이어져서 한 번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한 거는 꼭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당류의 유당입니다. 유당, 동물에 있는 당입니다. 젖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포도당 갈락토스로 구성 단위가 되어 있고 분해효소는 락타제입니다. 자, 단맛이 가장 약합니다. 당 중에. 그래서 포유류의 그 젖에 의해서 존재하고요. 우유에도 미량 첨가되어 있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스트에 분해되지 않고 중요합니다. 이스트에 분해되지 않는 당은 꼭 유당이다라고 외우시면 좋겠고요. 똑같이 환원당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체크하신 것들은 꼭 외우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당류입니다. 설탕. 똑같이 자당이라고 그러죠. 설탕은 자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당하고 과당 두 가지 구성 단위로 되어 있고요. 분해효소는 수크라, 인베르타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탕 줄기 및 사탕무에 존재하고요. 가장 순수한 단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시중에 이제 요즘에는 팔고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제된 거는 다 이제 정제된 거지만 이런 당들은 정제되지 않은 그래서 효모에 쉽게 발효되고요. 붉은상 용액에 쉽게 발효됩니다. 자, 환원당의 검출과 정량의 쓰임. 자, 환원당의 성질이 없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자당이라고 하고 포도당, 과당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베르타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가장 순수한 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당류 설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자, 전하당은 그러니까 전하당이 있는데 전하당은 설탕의 가수분해 내어 포도당과 과당의 동량의 혼합물이고요. 자, 설탕은 비환원당입니다. 여태까지는 다 환원당만 봤는데 이거는 비환원당이고 감미도는 100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감미도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대적 감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100입니다. 자, 쉽게 외우는 방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전, 자포, 맥, 갈, 유입니다. 자, 과당, 전하당, 자당, 포도당, 메가당, 유당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당 175, 전하당 125, 자당 설탕 100, 그 다음에 포도당 75, 메가당 갈락토스 32, 유당은 16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감미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흡수율은 상반된다라고 쉽게 외우면 좋겠죠. 과당의 흡수율이 제일 좋고 감미도가 가장 높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다. 요거는 완전히 외우세요. 과전자포, 맥갈, 유당 이렇게. 그다음에 메가당, 갈락토스는 같은 당 이렇게 갑니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는 전분에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분자 화합물. 자, 수많은 당으로 되어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물에 용해되어지고 단맛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당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전분, 스타치라고 되어 있죠. 전분. 자,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로 뿌리 및 과실류 종자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씻어서 표피를 깎다 보면은 이제 하얀색으로 묻어나는 게 바로 전분이죠. 그래서 곡류, 콩류, 감자류 등 식물에 존재하고요. 포도당 다분자입니다. 포도당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 색, 냄새가 없습니다. 가공 전분은 점성제로 사용합니다. 우리 커스터드 크림 끓일 때 전분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점성제로 사용한다. 그리고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보다 무거워 침전됩니다. 우리 전분 물에 풀면 어떻게 되죠? 물층하고 전분층이 따로따로 구분되죠. 자, 결합 형태에 따라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분에 대해서 한번 했죠. 자,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똑같이 섬유소 있고요. 자,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섬유소 있고요. 셀룰로스, 글리코겐, 덱스트린. 덱스트린은 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꼭 체크하셔서 외우시고요. 자, 섬유소는 소화되지 않고 체외로 배설됩니다. 섬유소가 맞는 게 뭐죠? 바나나 같은 경우가 이제 체외로 배설되는 거 섬유소라고 얘기합니다. 배변에 도움이 주고요. 포도당 다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리코겐, 동물의 간, 근육에 저장된 동물성 전분. 포도당 다분자 똑같습니다. 포도당 다분자는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글리코겐은 에너지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덱스트린. 덱스트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서 메가당으로 분해되기까지 만들어지는 중간 생성물이다라고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용성 정분, 팽창식품 엿 조청에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당류 이렇게 봤죠. 자, 마지막으로 다당류 두 개 더 있습니다. 한천하고 이눌린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표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한천은 우뭇가사리, 홍조류 우뭇가사리에 추출한 고물질. 자, 고온에 강한 겔 형상 능력. 겔 형상 능력이라는 거는 양갱이나 잼 제조할 때 이렇게 굳는 현상을 말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조 시 사용하고 안정제로도 우리 코팅하는 용 글레이즈나 아니면은 아이싱 이런 거 사용할 때 안정제로 한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눌린은 과당이 다수 결합제로 돼지 감자 또는 다알리아 뿌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당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죠. 자, 이제 전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 스타치라고 하기도 하고 녹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전분에 호화랑 노화가 있습니다. 자, 전분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면은 얘가 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노화가 되고, 이제 나중에 빼놓으면은 이제 호화가 되고, 열에 의해서 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빼놓으면은 마르면서 노화가 되죠. 우리 쌀을 기준으로, 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에 물을 부어서 열을 가하면 60도씨 이상이 되면은 호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밖에다 빼놓으면 어떻게 되죠? 밥알이 마르죠. 그 상태를 노화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전분, 물 플러스 가열, 호화, 젤라틴화가 됩니다. 이 호화라고 하기도 하고 젤라틴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파 전분, 그 다음에 호화 전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노화로 가는 부분은 수분이 상실되면서 노화가 되죠. 베타 전분은 노화 전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쉽게 보시면 좋고요. 호화는 수분에 존재하여 온도가 높아지며 팽윤되어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온도 나왔습니다. 자, 호화 온도는 감자 전분 밀가루는 60도, 옥수수 전분은 80도, 곡류는 90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꼭 외우시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감자 전분하고 밀가루니까 감자 전분 밀가루의 호화 온도는 60도라고 꼭 체크하셔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분의 호화, 노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영양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요인은 전분 입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고요. 전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감자 전분이냐, 고구마 전분이냐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달라지죠.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pH가 높을수록 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같은 전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된다는 뜻이죠. 일부 염료는 호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노화입니다. 알파 전분, 베타 전분, 실온에 방치하여 딱딱해지는 상태입니다. 자, 밥을 다 해놓고 그 밥을 어디다가 그릇에다 넣고 실온에다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알이 굳는 형상. 그게 바로 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화의 최종 온도는 냉장고에 넣었을 때 아주 그냥 노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노화를 지연시키는 온도는 냉동 보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이 다 된 후에 우리가 보관할 때 보통 이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빼서 렌지에다 돌려서 먹거나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양 요인으로는 전분의 종류, 저장 온도, 수분 함량,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화의 최종 온도, 노화가 가장 잘 되는 온도는 냉장 온도다라고 보시고요. 노화를 지연시키는 온도는 냉동 온도다. 근데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노화 지연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유화제 첨가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냉동 보관해서 완전히 냉동화 시켜 주시고요. 적절한 공정관리, 공정을 잘 관리해서 노화를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재료 사용, 좋은 재료를 써야지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관리 철저, 수분, 외부 열, 온도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탕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보겠습니다. 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분자량, 결합 형태, 요오드 용해, 효소 반응, 효화노화, 곡물의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는 8만 개에서 32만 개, 그 다음에 100만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합 형태는 아밀로스는 알파 1사 결합, 직세 구조, 포도당의 직세 구조,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와 알파 16 결합에서 포도당의 측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오드 용액의 청색 반응하고 적자색 반응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소 반응은 베타 아밀라제에 의해서 메가당으로 분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52%만 메가당으로 분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화랑 노화 속도는 아밀로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아밀로펙틴은 점점 조금 늦습니다. 곡물의 조정은 일반 곡물의 20에서 30%고요. 찹쌀 옥수수의 100%, 아밀로펙틴이 100%고요. 일반적인 곡물의 70에서 80%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아밀로스는 포도당 직세 구조로 알파 1사 결합, 베타 아밀라제의 메가당으로 분해, 그다음에 아밀로펙틴은 포도당 측세 구조, 알파 1사, 알파 16 결합으로 인해서 약 52%만 메가당으로 분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찹쌀이나 찰옥수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분의 덱스트리나. 자, 덱스트리나가 뭐냐면 전분의 부분 분해 산물을 덱스트린이라고 하며, 일부의 산물들을 덱스트린이라고 하며, 덱스트린은 산이나 효소 처리 180도씨 이상 열 처리해서 얻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분립의 미셀 구조가 붕괴되어 전분 부자들이 부분적으로 분해를 받아 전달되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소화성이 향상됩니다. 전분의 덱스트린화라고 보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분해 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산이나 효소 처리,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밀세조 구조가 분해되어 부분적으로 분해를 받아 물에 잘 녹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전분의 덱스트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방 상당히 제빵에서 많이 쓰는 원료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지방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리세린 또는 글리세론 한 분자와
3분자의 지방산인 에스테르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매제 또는 중성지방으로 여러 종류의 트리글리세라이드 혼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높은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이죠. 지방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태우기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동시에 필수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열 전달 매개체, 가소성, 유화작용, 쇼트닝 작용, 제과랑 제빵에서 하는 특유의 작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의 분류는 단순 지방이 있고 복합 지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 지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지방은 말 그대로 조금 단순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결합된 에스테르로서 지방 중에 양이 제일 많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중에. 그래서 식용유는 융점이 낮고 범위가 넓은 것이 좋습니다. 반건성류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단순지방에 중성지방, 왁스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에 에스테르 결합을 한 겁니다. 자, 단순지방에 이렇게 중성지방 있고 왁스류. 왁스류는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이 1:1 에스테르 결합한 고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서 그냥 통으로 외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지방산입니다. 자, 필수지방산은 말 그대로 꼭 필수한 지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꼭 외우세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요게 필수지방산 세 가지다. 자, 비타민 F라고도 하며 체내에 합성되지 못하고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많이 있겠죠. 뭐 생선도 있을 수 있고 고기도 있을 수 있고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합성되지 못하고 음식물로 인해서 꼭 섭취해야 되는 필요 열량은 전체 열량의 2% 전후. 자, 피부 보호, 성장 촉진, 동맥경화 방지, 생식 기능의 정상적 발달 등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식물성 기름, 특히 대두유, 콩 이런 것에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요게 필수 지방산이다. 자, 다음 중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지방하고 복합 지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지방 뭔가 복합적인 지방 같아요. 말 그대로 들어보면은 단순 지방에 인단, 단백질 등 복합 지방은 인단, 단백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 요거는 꼭 체크하세요. 외우세요. 인당, 단백질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인지질은 지방산, 글리세롤, 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시틴, 천연유화제 뭐였죠? 노른자입니다. 난황, 노른자, 대두함유, 생체의 세포막, 뇌 신경조직에 존재합니다. 셀파린, 뇌세포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밍고미엘리, 뇌의 신경조직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 했으면 당지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지질은 지방산, 갈락토스, 스밍고신입니다. 세포의 구성성분입니다. 그리고 지단백질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중성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 인지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질의 운반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크한 거는 꼭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에 조금 쉽게 익힐 수 있게끔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복합지방은 인산, 당, 단백질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도지방입니다. 뭔가 유도해주는, 뭔가 이끌어주는 지방이죠. 단순지방, 복합지방의 가수분해 생성물질입니다. 자, 유도지방은 가수분해 된 생성물질. 자, 콜레스테롤. 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용어죠. 콜레스테롤. 동물의 뇌와 근육, 신경조직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호르몬, 비타민 D, 칼슘, 이인의 흡수를 증진시키고요. 담즙산을 합성하는 기본 물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과입섭취 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등이 원인입니다. 자, 우리 고기에는 지방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죠. 야,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유도지방에는 일단 콜레스테롤 있고, 자, 그리고 에르고스테롤, 콜레스테롤 말고 에르고스테롤이 있습니다. 에르고스테롤은 효모, 곰팡이 함유입니다. 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이스트에 그 지방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류,
어류 말린 것에 함유되어 있고 생체 내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어 작용합니다. 먹으면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어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지방산. 고급 지방산은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하고 K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은 지방 전체의 약 94%.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방산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수는 4개에서 24개로 짝수 개수로 이루어집니다. 홀수 개수가 아니라 짝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카르복실기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지방 전체의 94%에서 96%를 구성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자, 포화지방은 결합은 단일 결합, 불포화지방은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을 해야 된다. 자, 상온, 고체, 불포화지방은 액체입니다. 자, 융점,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융점이 높아지고 물에 녹기 어렵습니다. 이중결합수가 증가할수록 산화 속도가 빨라지고 융점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로는 뷰티르산 우유, 팔미트산 라드 쇠기름, 스테아르산 천연동 식물성 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보겠습니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올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도산, 필수지방산입니다. 자, 필수지방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다음 올레산은 필수지방산이 아니어서 빠진 거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하나, 이중결합 2개, 이중결합 3개, 이중결합 4개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도 한번 봤습니다. 자, 포화지방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카르복실기랑 이렇게 일사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종류의 분자라도 그 결정에 각기 다른 융점 모양 크기를 갖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 구조랑 불포화지방산 구조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지의 경화입니다. 유지의 경화라면 뭔가 유지가 좀 단단하게 굳는 거겠죠. 그래서 뭐 쇼트닝 마가린 버터를 만들 때 뭐 경화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의 이중 결합에 수소를 부과시켜 불포화도를 감소시켜 조작인 대두유, 어유 같은 액상유를 반고체유, 쇼트닝 마가린 원유로 얻습니다. 그 다음에 140도에서 220도 유지에서 니켈 촉매 및 수소가스가 함께 교반되어 유지를 냉각하고 촉매를 여과하여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액체 유지는 낮은 융점, 고체 유지는 높은 융점. 이거는 그냥 아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는 이중결합에서 단일결합으로 변형되고 불포화지방에서 포화지방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지의 경화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자, 글리세롤 우리 글리세롤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습제 이런 거 많이 죠. 그래서 글리세롤은 무색, 무미, 감미를 가진 시럽 형태의 액체로 비중은 물보다 크고 물에 잘 녹으며 3개의 수상기를 가진 알코올로 글리세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글리세롤이 빵과자의 유용한 특징. 빵과자에 글리세린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보습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관 저장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리고 물과 기름이 잘 섞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용매작용, 향미제, 케이크류에서는 1, 2% 정도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화학적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압가는 식용유지 1g을 비누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미리그램 수입니다. 자, 감압가는 식용유지의 평균 분자량의 반비례, 저급 지방산이 많을수록 감압가가 높습니다. 지방이 안 좋을수록 감압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요오드가, 감압가 있으면 요오드가가 있습니다. 요오드가는 100g 유지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의 양을 나타내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인데 불포화지방산의 양을 나타내고 유지 내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가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성류 130 이상 아마인류, 들기름, 호도유, 송실류 등이 있고요. 반건성류는 100에서 130, 참기름, 콩기름, 면실류, 불건성류는 100 이하, 올리브유, 피자마요, 동백류, 땅콩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튀김기나 아니면은 바로 먹을 수 있고 열을 가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를 나눌 때 이렇게 요오드가를 보고 보통 나누죠. 상가, 이제 요오드가 봤으니까 상가 봐야 됩니다. 자, 유지 1g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미리그램 수입니다. 식용유지의 정제 정도, 3패 정도를 나타내는 정제 정도랑 상가는 3패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 변질된 유지는 상가가 높습니다. 보통 식용유는 1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까지 봤죠. 그 다음에 3패. 자, 3패가 있죠. 뭐 3패, 부패, 변패 이렇게 있는데 3패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3패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저장이 좋지 않은 냄새와 맛을 갖게 되는 현상, 그리고 색상이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향도 변해집니다. 자, 3패의 원인은 냄새 흡착, 다른 종류의 음식들이나 다른 종류의 냄새들이 유지에 붙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가수분해, 열이나 주변의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유지가 가수분해되고 산화에 의해서 산패되는 현상입니다. 또는 변향이 됩니다. 향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냄새 흡착, 유지 주변의 냄새를 잘 흡착합니다. 유지는 냄새를 주변에 있는 것을 잘 흡착합니다. 자,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 화학적 가수분해가 있습니다. 화학적 가수분해는 지방 성분이 물과 접촉하면서 우리가 뭐 계량하다 보면은 뭐 손에 이제 물기가 묻어서 거기에 지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가수분해되어 모노디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리드와 유리지방산으로 분해 현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화학적 가수분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입니다. 지방도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분해 효소는 리파제라고 완전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중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 분해 요소에 의해 가수분해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유리된 지방산의 분자량은 적은 저급지방산이며 휘발성이 좋지 않은 냄새를 나타냅니다. 자,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면 자,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유지는 발연점이 낮아지고 유지의 흡수량이 증가하여 유지 갈변 반응이 촉진되어 품질이 저하됩니다. 갈변 반응, 색깔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죠. 원래 약간의 노란색을 떼어야 되면은 유지 고유의 색깔을 떼어야 되면은 그 색깔이 조금 더 탁하거나 진한 색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에 의한 산패, 가장 주된 산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동 산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에서 만나서 산패되는 것으로 서서히 일어납니다. 한 번에 확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유지는 유도기간과 산소 흡수 속도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들이 급격하게 변해서 산패가 발생됩니다. 자, 자동 산화의 특징은 레디컬 연쇄 반응입니다. 초기 반응, 연쇄 반응, 종결 반응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지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 산화입니다. 자, 뭔가 열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산화죠. 공기 존재 하에 유지를 고온으로 가열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튀김기 같은 높은 온도에서 유지가 가열될 때 열분해 반응, 가수분해 반응, 중합 반응 등으로 일어나며 산패취가 나고 유지의 점도가 높아져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되죠. 열에 의해서. 자, 튀김기 같은 경우가 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지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그 다음에 금속, 광선, 산소,
지방산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구리, 철, 니켈, 주석, 과산화물 분해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산소 양이 적어도 소량의 산소가 있어도 바로 일어납니다. 자, 지방산의 조성은 유리지방산은 자동산화를 촉진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단어가 어렵고 우리 외워야 될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항산화제입니다. 미량의 유지의 산화 속도를 억제해주는 물질입니다. 천연 항산화제. 천연 항산화제는 같이 많이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코페롤, 비타민 E입니다. 그리고 합성 항산화제, BHA, BHT, P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스트는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와 병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구연산, 주석산, 인산, 피트산,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같이 외워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들이나 생소한 용어들은 이제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입에 좀 붙게끔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빵용 유지의 용도별 특징입니다. 자, 가소성, 유화성, 산 안정성, 향미 있습니다. 자, 각자의 제품에 따라서 특징 및 유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크림가, 쇼트닝가입니다. 자, 크림가는 믹싱 중에 공기를 넣어서 크림법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쇼트닝가는 글루텐 형성을 방해시켜서 방해하는 연화작용,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탄소, 산소, 질소, 수소, 황이나 인 1%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아미노산 펩타이드의 결합,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중합체를 이루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킬당 정량법. 일반 식품의 질소는 정량 16% 하여 6.25의 단백질 개수. 단백질 개수 꼭 외워주세요. 질소 개수를 곱한 것이 단백질 함량으로 하고 밀의 경우는 5.7을 곱하여 단백질 함량으로 한다. 이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꼭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량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백질 이렇게 봤습니다. 요거는 킬달 전량법으로 조금 잘 외우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단백질의 구성으로 보면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아미노기가 있고요.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의 기본 종류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수에 따라 R로 표시되는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중성 아미노산,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황합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아미노기 1개, 카르복실기 1개, 카복실기 1개, 아미노기 1개, 카복실기 2개, 이렇게 아미노기 2개, 카복실기 1개, 황함유, 자, 발린, 루신, 이소린, 트레올린, 페리알린, 트립토판 8종류, 유아히스틴 추가입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는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수백, 수천 개가 모여서 단백질을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긴 사슬, 폴리펩타이드 사슬 형태의 펩타이드 결합 1차입니다. 펩타이드 결합. 2차는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 입체적 나선 구조, 병풍 구조, 무작정 코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는 2차 구조가 구부러지고 접히면서 다양한 입체균 형태로 구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4차는 3차 구조가 2개가 이상이 다시 회합 고분자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조성 분류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뭐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인 단백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순 단백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미노산은 자,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텔린, 프롤라민, 히스톤, 프로타민, 알부미노이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자, 오브알부민, 계란, 락타알부민, 우유,
형청 알부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로불린은 미오신, 액틴, 혈청 글로불린, 릭토글로불린 이렇게 되어 있고 글리시닌류 두 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루텔린은 글루테닌, 오리제닌입니다. 네, 좀 용어가 좀 많이 어렵죠. 자, 프롤라민은 글리아딘, 제인, 호르테인, 보리에 들어가 있고요. 히스톤은 염기성 단백질로 동물에 중요합니다. 동물의 적혈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롤라민은 살민, 연어에 들어가 있고요. 알부미노이드는 동물 보호 조직에 존재하며 콜라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라스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 단백질 알아봤습니다. 자, 복합 단백질입니다. 단순 단백질 봤으면 복합 단백질을 봐야죠. 복합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의해 다른 성분이 결합된 거입니다. 그래서 핵 단백질, 당 단백질, 인 단백질, 지방 단백질, 색소 단백질, 금속 단백질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결합, 단백질이 다른 성분들이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자, 당 단백질, 단백질은 당, 알칼리에만 용해됩니다. 그 다음에 인단백질, 인단백질은 카세인, 우유, 자, 오버비텔린, 난황, 오버뮤신, 남백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단백질은 LDL, HDL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종류 보시면 복합 단백질 종류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봤으면은 유도 단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로부터 가열, 산, 알칼리, 효소 등에 의해 작용해서 구조와 구성의 변화입니다. 모양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차 유도 단백질은 변선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젤라틴, 프로테안, 메타프로테안, 응고 단백질입니다.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이 성분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유도 단백질은 분해 단백질입니다. 분해 단백질은 프로테오스, 펩톤, 펩타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치고 체크하신 부분들은 꼭 중요하니까 한 번씩 외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 단백질입니다. 자, 글루텐 구성은 글루텐인하고 글리아딘입니다. 글루텐인은 탄성, 글리아딘은 점성, 신장성이라고 나왔죠. 자, 글루텐의 성질은 음직력, 탄성력, 신장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젖은 글루텐 함량 계산하는 방식은 젖은 글루텐 무게 나누기 밀가루 무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젖은 글루텐의 함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조 글루텐은 젖은 글루텐 함량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황아미노기 산화입니다. 자, 시스테인은 SH 결합, 그 다음에 산화하여 시스틴인 SS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반죽의 경도와 이동 성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입니다. 엔자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생물체 중에 존재하는 생매 촉제제로 화학적 촉매제와 달리 상온, 상합 조건에서 반응하며 분해와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에 영향해주는 요소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도, pH, 수분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 영향 먼저 보면은 효소의 최적 활성화 온도는 30에서 40도죠. 60도 이상 되면 사멸된다고 말씀드렸죠. 최대 활성을 갖고요. 일정 온도 이상 되면 효소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 온도가 바로 60도가 되겠죠. 자, 우리 앞전에서 제빵할 때 한번 봤죠. 자, 온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자, pH. 자, pH는 반응 용액이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펩신은 pH 2, 리파제는 pH 7, 제빵용 이스트는 4.6에서 4.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분 등의 영향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기질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질의 특성 한다라고 되어 있죠. 탄수화물 분해 요소입니다. 단당류, 이당류, 메가당, 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소로는 치마제, 인벌타제, 말타제, 락테아제 되어 있고요. 분해산물은 이렇게 알코올, 열량이 되고요. 포도당,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함유재료, 이스트 이건 없습니다. 유당은 소화되지 않고 체내에
남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당류 섬유질입니다. 이눌린도 되어 있습니다. 셀룰라제, 이눌라제입니다. 자, 섬유질은 포도당으로 분해산물이 되고요. 이눌린은 과당으로 됩니다. 자, 전분은 알파 아밀라제,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 두 가지 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산물은 전분 덱스트린, 베타 아밀라제는 메가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부 효소, 액화 효소, 외부 효소, 당화 효소. 요거 꼭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분해 요소입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다 외우시죠. 리파제, 스테압신, 지방, 글리세로,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자, 스테압신은 체액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아예 그냥 완전히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는 펩신, 레닌, 트립신, 에렙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펩신, 레닌, 트립신, 에렙신으로 완전히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총칭은 프로테아제라고 하며 아미노산을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 분해 효소랑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 호화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전분 호화 어떻게 되어 있죠? 열하고 수분에 의해서 호화된다고 그랬죠. 전분 현타객을 60도씨 이하, 온도는 맞죠? 6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전분이 팽윤하여 본래 무게의 3배에서 2.25배의 물을 흡수합니다. 밥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가고 그걸 다 먹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호화의 온도는 범위로 표현한다. 맞죠? 호화, 노화에 대한 온도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호화에 의해 전분의 점도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전분이 호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한 점성을 많이 갖죠. 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해지죠.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곡류 전분은 서류, 감자류 전분보다 호화의 온도가 낮다? 일반적으로 곡류는 감자전분보다 호화 온도가 높지요. 그래서 틀린 거는 자,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랑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밀로펙틴의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아밀로스 알파 1사결합, 아밀로펙틴, 알파 1사결합, 알파 16결합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밀로펙틴이 가진 끝에 포도당은 환원력이 있다. 맞죠? 환원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알파 1사결합에 알파 16결합이 연결된 가지를 친 구조이다. 맞죠? 아밀로스는 알파 1사결합만입니다. 하지만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결합과 알파 16결합이 된 거죠. 자, 전분에 끈기를 준다. 네, 맞죠? 아밀로펙틴이 끈기를 주죠. 그래서 뭐였죠? 찰옥수수 이런 성분에 아밀로펙틴이 많이 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전분에 요오드의 천색 반응을 나타낸다. 청색 반응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잘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네요. 일반적으로 분유 100g의 질소 함량이 4g이라면 몇 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 잘 모르시면 앞에 질소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단백계수는 보통 6.25입니다. 그 다음에 밀의 경우 5.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 거면은 질소 함유량이 4g이면 단백계수가 6.25니까 6.25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5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다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조금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소한 단어들하고 생소한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자, 어려운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힘드셔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기출문제, 이제 단원 문제 풀시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